A가 저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어랑 포도랑 길이랑 감이랑 참이랑 자두랑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A, B 바구니 두 개 나누어 담는다고 했는데 빈 바구니가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빈 바구니가 생기는 경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과 입장에서 어떤 바구니에 담을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 사과 입장에서. 그리고 포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어디다 담을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처음에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2 곱하기 6을 2를 6번 곱하면 되겠구나 감이 오시면 그냥 쭉 곱하시면 됩니다. 2의 6승. 근데 이제 빈 바구니가 생기는 경우를 예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여기 A 바구니에 전부 다 몰빵되는 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몰빵되는 경우 어서오세요. 한 가지. 그리고 B 바구니에 몰빵되는 경우 한 가지. A 바구니에 몰빵되는 경우 한 가지. B 바구니에 몰빵되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한 개씩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A 바구니 몰빵. B 바구니 몰빵. 그래서 답은 62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이 반복 허락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근데 맨 앞자리가 2냐 1이냐 추가될 경우 있으니까 이렇게 125 곱하기 2에서 250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은 하지 말라 했죠? 39, 40은 안 하는 거고요. 41번 볼게요. CD가 이웃하지 않고 요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지금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이제 전체 쭉 나열한 다음에 CD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6건으로 푸는 거 첫 번째. 첫 번째 6건. 아니면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 했던 거 이웃해도 되는 게 먼저 나열하고 한 다음에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거.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볼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여기 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6팩 전체 하신 다음에 같은 거 2팩 같은 거 개수만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6팩이 720 나누기 4 해서 요거 18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6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C하고 D가 이웃하는 경우 요거를 이제 빼줘야 되는데 CD가 이웃이라고 하면 얘를 하나로 생각을 하고 나열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5개, 이거 하나 됐으니까 5개에서 여전히 같은 문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안에서 CD끼리 순서 바꾸는 거를 다시 곱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순서 바꾸는 거 하시면 요거 하나 약분되고 120 나누기 2니까 요거 60. 그럼 이제 6건으로 빼시면 180 마이너스 60 해서 120. 네, 120이 답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밑에 거 해도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웃해도 되는 애를 먼저 나열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웃해도 되는 애들은 여기서 A, A, B, B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A, A, B, B를 먼저 나열을 해야 돼. 이게 4팩 전체 같은 거 4개 중에서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4팩, 2팩, 2팩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은연에서 같은 문자의 종류가 서로 같은 종류 문자가 두 종류가 있으면 이거 조합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자리 중에 A를 쓸 자리 두 개를 선택을 한다. 그럼 나머지 두 자리에는 B를 써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8개. 그리고 두 번째 끼워넣기. 자, 끼워넣을 수 있는 가지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서 2군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C하고 D니까 순서가 달라지면 이 2군데를 선택했을 때 C, D 이렇게 넣냐 아니면 D, C 넣냐에 따라서 다른 배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열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아니면 곱의 법칙으로 생각해도 돼요. 5개 중에서 C를 넣을 공간 5개. 그러면 C 넣을 공간 제외하고 D 넣을 공간 남은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요거 20. 답은 똑같죠? 곱해서 120. 120이 답입니다. 42번 지난 시간에 했나요? 요거 안 했네. 42번. A에서 P를 지나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딱 잘라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잘라서 일단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요거 나 조합으로 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오른쪽으로 갈 2개 화살표 위치 선택 C. 그리고 연달아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에서 B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5, 6개 중에서 오른쪽으로 갈 화살표 위치 3개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10, 200 이게 답입니다. 1번. 다음에 이제 44번 하지 말라 했고요. 47번도 안 하는 거고요. 45, 46번 해볼게요. 이게 사전식 배열인데 중복을 허락한다는 게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90번째 문자열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 해서 감을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A로 시작하는 거. 그럼 이제 중복 허락하기 때문에 여기 쓸 수 있는 거 A, B, C, D 4가지, 여기도 A, B, C, D 4가지, 여기도 A, B, C, D 4가지, 4의 세제곱 해서 여기가 64개나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B를 전부 다 세버리면 당연히 90을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쪼개주셔야 되죠. 여기서 그 다음으로 올 사전식 배열 A. 그럼 이 뒤에 2개가 뭐가 되냐면 여기 A, B, C, D 4개 중에 하나, 여기도 4개 중에 하나, 4의 제곱해서 16. 그럼 이미 여기까지 80개야. 그럼 내가 16개 한 번 더 넣으면 또 90을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저쪽에 쉬는 거예요. B, A, B, A, B, B지 그 다음에 B, B, A 요렇게 쪼개시면 BA로 시작하는 건 다 끝났으니까 여기 A, B, C, D 4개 중에 하나.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84. 이걸 한 번만 넣으면 되겠다. B, B, B 요거 4개. 여기 88. BBB의 마지막이 88인 거니까 이제 그 다음 거 BBCA 요게 이제 89번째가 되는 거고 그리고 BBCD 이게 내가 찾는 90번째 문자열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거 46번 0001123 이렇게 7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중에 홀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요 조건 먼저 해주시면 홀수려면 1의 자리가 홀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1의 자리가 1인 경우 가 1이면 남아있는 숫자가 뭐냐면 0, 0, 0, 1, 2, 3 이렇게 남았어요. 여기서 0을 포함했는데 자연수를 만들어라 할 때 0의 개수가 좀 많으면 여기서 이제 1, 2, 3 첫 번째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도 되는데 이걸 6번으로 푸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를 전체 6개를 나열하는 개수를 먼저 세. 6회 나누기 0 똑같은 거 3개 있으니까 3배 이렇게 먼저 세. 그 다음에 얘가 7자리가 될 수 없는 걸 제외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맨 앞에 0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되면 7자리 자연수가 안 되는 거니까 0이 들어가는 경우를 6번으로 빼주시는 겁니다. 이러면 자연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5개 중에서 중복된 거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빼시면은 이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다. 720 나누기 6이니까 120, 160, 60개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요거 맨 끝이 3인 거 지금 남아있는 숫자 써봅시다. 0, 0, 0, 1, 1, 2 요거 이제 같은 게 2개나 된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위에처럼 하시면 일단 전체 배열하는 게 3팩 그리고 여기는 1이 같으니까 2팩으로 한 번 더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거의 연합번 맨 앞에 0이 들어가는 거 0 들어가는 거 요거를 이제 나열을 하면은 6건을 제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팩 그리고 0 2개 똑같은 거 1 2개 똑같은 거 됐으니까 이거 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까 120이었고 요거 60 나누기니까 30 그래서 빼시면 30 했나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예, 그럼 이제 합의 법칙으로 2개 더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거 색깔이 나와 있네. 그래서 답이 90입니다. 괜찮나요? 다음에 47번은 함수라서 안 하고요. 48번. A, B, C, D, E, F, G 7개를 나열을 하는데 A는 C보다 앞에 A가 C보다 그리고 D는 E보다 앞에 이렇게 무조건 앞으로 와야 돼. 우리 지난번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같은 문자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A, C, D, E 얘네 4개의 전체 순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A, C끼리 이 두 놈끼리 그리고 D랑 E끼리 두 놈끼리만 결정되면 되기 때문에 A랑 C를 그냥 뭐 네모 얘네들끼리 순서 정해진 애들끼리 네모라고 정하시고 뭐 X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D하고 D 맞죠? 아 B군요. B하고 E 얘네 둘끼리 뭐 세모 이런 식으로 세모 그래서 이렇게 7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2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답은 어떻게 되냐면 7팩 7개니까 7팩하고 2팩 이렇게 나눠주시면 답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네모 배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분홍색에는 무조건 앞에 결론적으로 A를 쓰고 뒤에다가 C를 쓰고, 그리고 여기 연두색 세모에는 무조건 앞에다가 B를 쓰고 뒤에다가 E를 쓰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7 곱하기 720 나누기 4니까 1260이 답일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제 50번 지난번에 안 했어요. 49, 50, 52 이렇게 3개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난번에 호수에 있는 거 같이 풀어보지 않았나? 호수에 있는 거 풀었을 때는 못 가는 길을 다 이렇게 빗금으로 없애버리라고 했었죠. 못 가는 칸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직 빗금 처리 안 하셨으면은 책에다가 빗금 처리해서 길을 좀 없애보세요. 갈 수 있는 길만 한정을 하시면 돼요. 나도 요 앞에다 할게요. 호수가 어디 있나? 저렇게 될 겁니다. 갈 수 있는 길을 조금 진하게 보면 여기 요 오른쪽 위에 3칸, 2칸, 2칸 요렇게만 갈 수 있을 거고, 왼쪽 위에 그리고 2칸 건너가서 오른쪽 위는 이제 1칸, 2칸, 1칸일 거고, 여기 그리고 빗간종 요렇게 될 겁니다. 그쵸? 뒤꿈치 하시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A에서부터 돌아가지고 B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위쪽 호수 쪽으로 막혀있는 여기를 보시면 A에서부터 요 호수 왼쪽 위까지는 반드시 도달을 해야 돼요. 여기로밖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위에 호수 2길 지나서 여기까지도 반드시 다 도착해야 되고, 여기서 B로 어떻게 가냐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 분기점 잡을 거고, 그리고 여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호수로 다 막혔기 때문에 A에서 2칸 위로 올라가는 데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도 반드시 가야 되고, 그래서 A에서 2칸 위에 있는 데를 P라고 하고, 여기 P에서부터 호수 왼쪽 위 여기 코너를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R. 그리고 B도 가만 보시면 B에서 위쪽 2칸으로 올라오는 여기까지 반드시 다 와야 되거든요. 여기 한 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S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예요. 제 맞지? A
여기서 이제 가는 경로수를 다 구하신 다음에 연이어서 가는 거니까 싹을 곱해주시면 되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거 당연히 한 개. 그리고 P에서 Q까지 가는 거는 내가 정류장을 한번 찍어볼게. 이따가 정류장 찍을 거고 Q에서 R까지 가는 거 당연히 한 개. 그리고 R에서 S로 가는 것도 정류장 찍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여사건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S에서 B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 그래서 P에서 Q까지 가는 중간 정류장을 한번 찍어봅시다. 선생님 저 점을 찍는 기준이 뭐예요? 점 찍는 거요? 이거는 반드시 이 점을 지나가야 돼서 그래요. A에서 P로 반드시 가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려면 호수 전에 여기로 다 모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 호수 다음에 이쪽 B에서 일직선 길밖에 없어서 여기로 다 모여야 되고 중간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반드시 가야 되는 점이고 이제 P에서 Q로 가는 중간 정류장 찍는 게 조금 어려운데요. 자, 내가 이 정류장 어떻게 찍으라고 했었냐면 내가 가는 반대 대각선 쪽으로 찍어야 되는 거고 가는 방향의 반대 대각선 내가 지금 오른쪽 위로 가고 있으니까 오른쪽 아래 대각선으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양이 깨진 부분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모양이 깨진 부터 꼭지점부터라고 쓸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내가 중간 정류장을 찍으면 양쪽 두 군데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럼 그 두 군데가 직사각형이 되게 쪼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쪼갰을 때 중간 정류장을 요거 두 개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모양이 깨진 부분의 꼭지점 여기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여기서부터 가는 거에 반대 대각선 쪽으로 요렇게 이거 두 개가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 요 두 점을 지나지 않고는 P에서 Q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요 두 개가 겹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려면 최단거리가 아니게 되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최단거리가 아니게 되니까 저 중간 두 개 점을 반드시 거쳐야 돼서 뭐 여기를 C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구하시면 되지. PCD 그리고 PCQ 그리고 PDQ. 자, P에서 C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한 가지 선택 4Cl 곱하기 C에서 Q로 가는 거 한 가지. 그래서 네 가지 되는 거고. 그리고 P에서 D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오른쪽 두 개 선택. 아래 위 두 개도 상관없어요. 4C 곱하기 그리고 D에서 Q로 가는 거 하나, 둘, 두 개 중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하나 선택 2CL 하시면 6, 2, 1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조심. P에서 C로 가냐 P에서 D로 가냐는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거는 C로 가면서 동시에 D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16개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P에서 Q까지 가는 거. 이게 중간 정류장을 찍어서 세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R에서 S로 가는 거 한번 봅시다. R에서 S로 가는 것도 중간 정류장을 찍으려면 찍을 수 있어. 지금 R에서 S 방향이 오른쪽 아래 방향이니까 이번에는 반대 대각선 오른쪽 윗방향으로 찍으면서 여기 깨져 있는 모서리부터 시작, 꼭지점부터 시작.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중간 정류장으로 삼아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거 이번에 여사건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R에서 S로 가는 게 요런 이쁜 정사각형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중에서 유일하게 호수로 막혀있는 길이 여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R에서 S로 갈 때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중에서 두 개 길을 선택을 하는 전체 정사각형 길 마이너스 여기 못 가는 길을 통해서 가는 거 한 가지 이렇게 빼주셔도 똑같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 요 정사각형에서 전체적으로 R에서 S로 갈 수 있는 게 6가지가 되는데 못 가는 길은 여기가 유일하게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 빼시면 요거 5개. 그럼 이제 좀 엉켰는데 처음에 1개, 그리고 두 번째가 P에서 Q까지 16개,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1개, 그리고 R에서 S까지 5개, 그리고 마지막 S에서 B까지 1개. 그래서 80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뭔가 머리가 아프다 하시면은 1111 합의 법칙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50번 갑시다. 50번 보시면 0, 1, 2 세 개 숫자를 중복을 허락해서 5번 선택해서 이것도 자연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만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 그거 조심하시고. 근데 조건이 뭐냐면 0하고 1을 한 개 이상씩 선택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거 조건이 너무 복잡해요. 얘가 한 개 이상씩이면 이거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세 개, 한 개, 네 개, 두 개, 한 개, 두 개, 두 개, 이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6건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6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뭘 빼야 되는지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0하고 1 둘 다 한 개 이상씩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0도 한 개 이상, 0 한 개 이상, 0이 한 개 이상, 그리고 1이 한 개 이상.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좀 그 집합 뒤에 명제 부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배웠으니까. 이제 요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0이 한 개 이상의 반대, 0이 아예 없다가 반대다. 그렇죠? 0이 없다. 그리고의 반대, 요거 또는입니다. 그리고의 반대. and하고 or는 이제 명제에서 서로 부정할 때 반대가 된다고 했었어요. 이거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또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1이 한 개 이상의 반대, 1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6건으로 빼야 되는 게 이것들이 되는 거예요. 0이 하나도 없거나 또는 1이 없는 거. 요거를 빼줘야 되는 거.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이게 5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맨 앞엔 0이 올 수 없죠. 그러면 0 말고 갈 수 있는 게 1, 2 두 개니까 그렇게 한번 구해볼까요?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
그럼 이제 여기 1, 2, 3, 아니 0, 1, 2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3의 4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근데 여기도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도 뭐 마찬가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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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냥 곱하기 2 해버리시면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가 81 곱하기 2에서 162개. 이렇게 되는 거.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사건을 빼줄게요. 영이 없는 경우. 0이 없다는 건 내가 이 숫자 5자리 숫자를 1하고 2만 가지고 구성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 상관없는데? 맨 앞에 제한 조건이 사라졌죠? 0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부터 2개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이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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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전부 다 2개씩 쓸 수 있는 거라 2의 5제곱 32개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여사건 중에 1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내가 쓸 수 있는 숫자가 뭐냐면 0하고 2 이렇게 두 개밖에 못 써요. 그러면 이거 5개 중에서 이번에는 제한 조건이 붙었지. 맨 앞에 0 말고 반드시 2만 써야 돼요. 여기 반드시 2만 써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관없어. 0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2의 4제곱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2번 센 게 있을까요? 요 위의 경우에서도 세고 아래 경우에서도 센 게 있을까요? 반드시 중복 여부는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요 위에는 1하고 2만 가지고 골라서 썼잖아. 뭐 예를 들어서 2, 2, 2, 2, 2 여기서 셌겠죠? 그쵸? 그리고 요 밑에도 이 앞에 고정 박아놓고 나머지는 0, 2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2 선택하고 2 선택하고 2 선택하고 2 선택했으면 위아래 똑같은 거를 2번이나 된 거죠. 그래서 요 경우를 한번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개 제외. 그래서 이제 여사건은 총 몇 개가 되냐면 0이 없는 경우에다가 1이 없는 경우 더하는데 중복으로 센 거 한 개는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37개가 전체 여사건이고 근데 내가 구하는 답은 전체 경우에서 빼주셔야 되니까 115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수능 보실 때는 저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나옵니다. 여사건을 누가 이렇게 명제 반대 부정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구해주냐 그리고 반대로 구했을 때 중복되는 경우를 얼마나 잘 걸러내냐 얘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오른쪽은 지워도 되나요? 지우겠습니다. 예, 52번 최단거리 이렇게 입체도형의 최단거리도 저거랑 똑같이 여기 그려놨던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인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쁜 직육면체가 있어. 어디 이런 식으로 한 칸이 결함이 생긴 게 아니라 딱 완벽해. 그러면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요렇게 가는 길 한번 보면 오른쪽으로 2번 그리고 뒤쪽으로 2번 그리고
그리고 위쪽으로 한 번 이렇게 가면 A에서 B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여기 이렇게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위쪽으로 한 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번, 뒤쪽으로 한 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번, 뒤쪽으로 한 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두 번, 뒤쪽으로 두 번, 위쪽으로 한 번 가는 거 순서 배열만 하시면 최단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합으로 풀 수가 없지. 다른 종류가 세 종류니까 일단 5개 중에서 2개, 2개 같은 거 있어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전체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저렇게 우리 푼 52번처럼 깨져 있으면 깨져 있는 걸 복원할 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뒤쪽으로 가는 방법을 빼서 구할 거거든요. 아니면 저렇게 정류장을 세워줘도 되고, 근데 이거는 여기다 하나 더 세워주겠습니다. 여기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블록 하나만 더 붙여서 이렇게 여기 뒤에 연두색 블록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기 연두색 블록을 거쳐야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빼주시는 거죠. 그거를 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구한 이게 전체 경우의 수.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이거 계산해야겠다. 500, 120 나누기 3. 전체 경우의 수가 30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뒤에 연두색 블럭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길을 빼줄 건데, 여기 연두색 위에 교차점 생긴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거치는 경우 빼줄 거고, 그리고 요 밑에 요 뒤에 점선으로 가려진 이 부분 있죠. 여기를 거치는 경우 빼줄 거고, 근데 이제 나머지 요 뒤에 새로 생긴 연두색 블럭에서 나머지 꼭지점들 보시면 흰 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꼭지점 거쳐도 되는 거라서 거치면 안 되는 게 이 두 꼭지점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PQ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걸 P라고 하고 위에 있는 걸 Q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빼야 되잖아. 그치? 이제 여기가 제외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빼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봐. 중복이 없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두 번 셌겠죠. A에서 P로 가는 경우에서 한 번 세고, A에서 Q로 가는 경우에서 한 번 세고. 그래서 A, P, Q, B 요거는 이제 빼줘야 됩니다. 근데 A에서 Q를 거쳐서 P로 갈 수는 없죠. 이건 최단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중복. 자, A에서 P로 가는 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리고 여기에서 B로 가는 거 보시면 이거는 우리 많이 한 최단거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요런 2차원에서 P에서 B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위로 가는 화살표 하나 선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개. 그리고 A에서 Q로 가서 B로 가는 거는 잘 보시면 요거랑 모양이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A에서 Q로 가는 거 여기 요 옆에 뒤에 주황색으로 칠한 요거랑 똑같이 생겼고, Q에서 B로 가는 거 한 가지. 그래서 순서만 달라지는 거. 그리고 A, P, Q, B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이제 제외해야 되는 부분이 3 더하기 3 해서 요거는 한번 빼주셔야 되니까 6건이 5개가 되는 거고요. 전체 경우에서는 3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빼시면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1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어요. 1 써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합쳐지는 길이 조금 많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중복 수멸. 첫 번째 우리 중복 수멸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수멸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중복 조합. 괜찮나요?
중복조합 없으신 분 없어요? 선생님 이건 있었니? 뭘 샀다고? 확통 셀을 샀다고? 네. 내년에 풀어야겠다. 그렇게 공부를 엄청 드세요. 드실 분? 드실? 하나 줘. 좋은 있겠다. 우리 32쪽 봅시다. 이거 중복조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이 나와서 일단 제목에다 좀 별표 좀 쳐주시고. 일반 조합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한다. 조금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을 하는 경우죠. NCR. 근데 이거는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거라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예시 한번 보시면 A, B, C 중 이런 문제들입니다. 조합에서는 ABC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3개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4개를 선택을 하려면 이게 중복이 하나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R이 저 N보다 클 수 있다. 요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B, C 요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A, C 이런 거 가능하다. 아니면 B, C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순열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순열은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나열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A 2개, B 하나, C 하나 선택을 하면 중복 조합에서는 이걸 한 가지로 보는데 중복 순열에서는 이제 B, A, C 요것도 똑같이 A 2개, B 하나, C 하나지만 순열에서는 이걸 2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나열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합에서는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어쨌든 A 2개, B 하나, C 하나니까 그냥 같은 걸로 보겠다. 이거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걸로 보겠다. 자,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H라는 겁니다. 우리 그냥 조합은 C였잖아요.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을 하는 게 NCR이었는데 중복 조합은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게 H가 되고 이 계산 방법은 외우셔야 돼요. 계산 방법 거기 적혀 있는데 앞에 이 2개를 더해서 1을 뺀 게 앞에 있는 숫자 C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다. 일단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이제 2개 더해서 1 뺀 거 C 뒤에 있는 숫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제 6C4 자, 요거 조합의 성질상 6C2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조합처럼 하시면 돼요.
문제 한번 볼게요. 밑에 그림 나와 있는데 그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4개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할 4개의 문자를 일단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A부터 생각한다. A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A에서 B로 바뀔 때, 문자가 바뀔 때 이런 짝대기를 써서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일단 보세요. 그럼 이제 A에서 B로 갈 때 짝대기 하나,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 짝대기 하나 이렇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처음 A 2개 있었지. 그리고 A에서 B로 바뀌었으니까 짝대기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B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바뀌었으니까 짝대기, 그리고 마지막 문자 이렇게 동그라미. 이게 얘를 나타내는 거. 한번 봐봐. 요 맨 처음에 A부터 시작해서 쓰는 거야. 그럼 여기 A 쓰고, 짝대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 문자로 바꿔서 B 쓰고, 짝대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 문자로 바꿔서 C 쓰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얘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A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3개가 A야. 요렇게 들어왔어. 근데 A에서 B로 간 게 아니라 A에서 C로 갔지. 그러면 짝대기 하나 A에서 B로 가고, 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 B에서 C로까지 바꿔주신 다음에 마지막 문자를 이렇게 써주셔야 맨 처음에 짝대기 없으니까 A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문자 B다, 그 다음 문자 C다, C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거 보시면 이제 A가 아니네, B부터 시작합니다. 저거.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바꿔줘야 돼. 처음에 시작할 때 바꿔주고, 그 다음에 B 2개, 그리고 B에서 C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C 2개. 이렇게. 그럼 이제 처음에 A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바뀌었다. 문자 바뀌는 거 있으니까 B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도 B고, 또 바뀌는 거 있으니까 C 시작하고, 그 다음 C까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걸 보세요. 내가 요 동그라미, 연두색 동그라미 4개 하고 주황색 짝대기 2개만 가지고 요 배열들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의 순서 조합에 따라서 몇 개를 선택하느냐, 요 중복 조합이 다 선택되고 있으니까 이 3H4는 6개 중에 4개 자리를, 요 동그라미 4개 자리를 선택해 주는 거랑 똑같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4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3H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6은 무엇이냐? 요 4는 당연히 문자의 개수지. 4개를 선택하는 문자의 개수인데, 요 6은 뭐냐면 문자 개수 4개. 4개에다가 요 뒤에 문자 종류가 3개였잖아요. 그럼 문자를 스위치해야 되는 요 짝대기는 3개보다 하나 작은 2개면 되겠지. A에서 B로 바뀌는 거, B에서 C로 바뀌는 거. 그래서 4 더하기 3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서 N 더하기 R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공식의 유도는 이렇습니다. 유도는 이런데 요 전반적인 과정은 이해를 못하셔도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요 공식만 꼭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훈련을 좀 해봅시다. 뒤에 34쪽에 가서 거기 있는 연습 문제, 아니 개념을 익히기 계산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선생님 저 짝대기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문자를 바꾸는 스위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짝대기가 있으면 그 다음 문자로 바꿔라. 그러니까 여기 A가 있는데 짝대기니까 A 다음 문자로 바꿔라. 그리고 요 짝대기 2개 연속이면 A 다음으로 바꿔라. 다시 다음으로 바꿔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맨 처음 거는 왜 뒤에 짝대기 2개를 붙인 거예요? 맨 처음 거는 이거요? 이거 그냥 예시 든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얘네들을 표현해 볼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짝대기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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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배열을 나타내는 거죠. 34번, 34쪽 한번 다 풀어보세요. 여러분 해봐서 아시겠지만 순열하고 조합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굿. 10C4. 그치. 해도 괜찮아? 예, 그래서 53번부터 212번에 6, 3번에 35, 4번에 1, 54번에 1번에 6, 2번에 4, 55번, 56, 56번, 21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중복 조합을 일단 계산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하는 방법은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가 많이 헷갈릴 거예요. 11번 35쪽 똑같은 공에 좀 밑줄 좀 그어주세요. 똑같은 공 9개를 A, B, C, D에 나누어 담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생긴 공이 똑같아. 그러니까 바구니가 뭐 이런 식으로 A, B, C, D 4개가 있는데 내가 첫 번째 공을 A에다가 담았어. 그리고 두 번째 공을 B에다가 담았어. 이 경우하고 첫 번째 공을 B에다가 담았어. 그리고 두 번째 공을 A에다가 담았어. 결과가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 공을 A, B, C, D 4개의 바구니 중에 어디에 넣을지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4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공의 개수만큼 9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넣었다라고 하면 결국에 A는 4번 선택한 거고 B는 1번, C는 2번, D는 2번. 순서에 상관없이 요렇게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만 잘 생각하시고 2개 더해서 1 빼시면 12C 9인데 12C 3으로 계산하시는 게 더 낫죠? 13. 그래서 222 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밑에 57번 문제 한번 보세요. 동일한 7통의 편지를 동일한에 밑줄 그어봐봐.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냐? 18쪽에 16번 한번 보세요. 18쪽에 16번. 예, 프린트 18쪽 앞쪽 프린트 보시면 될 겁니다. 프린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번 보시면 서로 다른 편지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문제는 우리 지금 중복조합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동일한 편지. 이거 이제 서로 다른 편지이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냐 다르지 않냐. 그래서 35번 문제 35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쭉 풀어보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예, 57번부터 36, 58번에 7, 59번에 270 봅시다. 지금 처음이니까 잘 생각하시면 돼요. 편지가 지난번에 중복 수면할 때도 똑같이 설명한 것 같은데 내가 편지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우체통을 고를지를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7통의 편지가 있으니까 얘를 A, B, C 3개 중에서 어떤 우체통에다 넣을지를 고르시는 거죠. 고르는 게 3개. 그럼 이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번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3H7 처음에 한두 개만 좀 집중해서 생각하면 돼. 상황을. 9C7인데 9C 2로 계산하시면 9사 36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지난번에 기명투표에서 무기명 투표하는 거 알려드렸을 거예요. 기명투표 앞부분에서. 근데 이제 얘는 유권자가 6명이니까 투표용지가 6개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중에 후보가 2명이면 이제 A, B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을 하냐.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2명 중에 선택을 하는데 이거를 중복을 허락해서 6번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중에서 6번 선택. 그러면 더해서 7C 6이니까 7C 1 해서 7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무기명이라고 했으니까 얻은 표수만 중요하기 때문에 A가 몰빵 6표, B는 빵표. 아니면 A가 이제 5표, B가 1표. A가 4표, B가 2표.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으로 B가 몰표. 이렇게 되는 거. 0부터 6까지, 7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59번 보시면 이게 지금 카테고리가 다른 게 3개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다 따로따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도 응용 문제로 잘 나오거든요. 뭐 애들한테 볼펜 나눠준다, 연필 나눠준다, 지우개 나눠준다 했을 때 볼펜, 연필, 지우개 다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빵, 떡, 쿠키 다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같은 빵이라는 겁니다. 같은 빵. 그러니까 내가 이 빵 2개를 누구한테 줄지 3명 중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셋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번 선택을 하는 거지. 줄 수 있는 빵은 2개니까. 얘도 마찬가지. 셋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빵이 4개니까 4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쿠키는 한 개니까 그냥 3명 중에 누구한테 줄까? 3C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그럼 이게 다 동시에 연달아서 발생하기 때문에 싹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C 6C 15 270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요런 거. 다음 페이지 36쪽에 계신 거.
여기다가 좀 표시해 주시고. 지금 조건이 뭐죠? 같은 연필 4자루하고 같은 볼펜 8자루를 A, B한테 나누어 담는데 볼펜을 적어도 한 자루씩 담아야 돼요. 볼펜을 적어도 한 자루씩 담아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볼펜 먼저 할게요. 조건부터 했으니까. 적어도 한 자루씩 있어야 된다고 하면 한 자루씩 먼저 넣고 시작하면 되지 않겠어요? 필통에 한 자루씩 먼저 넣고 시작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먼저 넣어. 그러면 남은 볼펜 몇 자루? 6자루. 남은 6자루를 이제 A, B에다가 나눠서 담는 거예요. 근데 이 6자루를 A에 담을지 B에 담을지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번 선택한다. 적어도 하나 담겨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씩 미리 넣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건이 없어요. 단서 보시면 연필은 들어있지 않은 필통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얘는 그냥 2개 필통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번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개 A, B 필통 중에 첫 번째도 A, 두 번째도 A, 세 번째도 A, 네 번째도 A 이렇게 선택했으면 연필은 이제 B에는 하나도 안 담겨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조합의 경우에는 조건 없이 미리 하나씩 깔지 않으면 0이 반드시 들어가니까 조건에서 적어도가 나와 있으면 미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넣기. 그래서 뭐야 이거 2개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 2개 곱해주시면 5C1, 7C1, 7, 35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미리 넣고 시작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넣고 시작하기. 이따가 부정방정 형식 풀 때도 미리 넣고 시작하기 다시 설명드릴 거거든요. 다 그걸로 설명할 거거든요. 중복조합은. 그래서 이거 잘 필기해 두시고 밑에 36쪽에 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60번부터 35, 61에 56, 62번에 60 이렇게 됩니다. 볼게요. 예, 각 학생이 적어도 한 장의 영화표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한 장씩 4명한테 미리 나눠주고 시작. 그럼 이제 4장이 빠졌으니까 남은 영화표 4장. 남은 영화표 4장을 4명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A, B, C, D 서로 다른 4명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C4, 7C3, C5, 35 요거 4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괜찮죠? 그리고 이제 61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렌지, 사과, 포도, 딸기 주스를 다 합해서 11통 사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오렌지 2병 이상 사야 된대. 그럼 2병 먼저 사놓고 시작하면 되지. 2병 먼저 사. 그럼 이제 남은 거 9병. 그리고 사과 4병 이상 사야 된대. 이것도 4병 이상 사. 4병 먼저 사. 그러면 남은 거 5병. 이 5병을 이제 오렌지, 사과, 포도, 딸기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정확하게 2병만이 아니잖아요. 2병 이상, 4병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미리 깔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번 주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8C5, 8C3, 87에 5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괜찮습니까? 미리 예고편을 드리자면 이따 부정방정식 볼 거예요. 뒤쪽 잠깐 넘겨보실래요? 38쪽 38쪽에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의 해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오렌지를 x라고 하고 사과를 y라고 하고 포도를 z라고 하고 딸기를 w라고 하고 합해서 11이 되는 해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중복 조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62번 봅시다. 62번 보시면 초콜릿이 같은 게 5개가 있는데 이걸 4명한테 준대. 근데 전부 다 1개 이상씩 줘야 된대.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겠는데? 1, 1, 1, 2. 요 경우밖에 없잖아요. 초콜릿 나눠주는 경우는. 이거 4명한테 1개 이상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 2개. 요거밖에 안 됩니다. 초콜릿이. 그러면 이제 이 2개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요것만 이상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4C1 2개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4명 중에 1명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A가 2개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B, C, D가 1개씩 받았다 이렇게 깔고 시작하시면 돼요. 미리 경우의 수 먼저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1개 초콜릿을 받은 학생에게만 사탕 7개를 1개 이상씩 준대. 1개 초콜릿 받는 학생에게만 사탕을 준다 했으니까 여기서 A는 못 받는 거야. A는 더 이상 못 받고 남은 B, C, D 3명이 사탕 7개를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도 1개 이상씩 가져야 된대. 그러니까 미리 하나씩 깔고 여기서 3개 빠졌으니까 남은 4개를 B, C, D 3명 중에서 선택을 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B, C, D 3명 중에 중복 허락해서 4번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이게 무엇이냐? 6C 요거 15, 4 곱하기 15, 60 이렇게 푸시면 되죠. 왜 3H4이에요? 3H 4는 이해되시나요? 사탕 4개만 남은 거? 그러면 이제 A는 못 받고 더 이상 못 받고 B, C, D 3명 중에서 누구한테 줄지 4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탕이 4개니까 이해되세요? 사탕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같은 사탕 4개가 있으니까 요거를 B, C, D 3명 중에 누구한테 줄지 선택을 4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이제 13번 보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5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요거 우리 공통수학 1 할 때도 내가 말씀드렸었는데 항을 만드는 원리가 이렇게 5제곱이 된다고 했을 때 5개를 다 풀어서 여기서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곱하기 여기서도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세 번째도 3개 중에 하나 여기도 x, y, z 3개 중에 하나 마지막도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싹 곱해서 하나의 항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x, y, x, x, z 이렇게 선택했으면 x 세제곱 y, z 이런 항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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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선택했어도 x 세제곱 y, z라는 항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서로 다른 항이 아니지. 그래서 얘네 둘을 같은 걸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x가 첫 번째 선택됐든 세 번째 선택됐든 이건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x, y, z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지금 중복 허락해서 5번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된다는 거. 어차피 곱해지면 순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가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7C 오니까 7C, 73, 21개가 답이 되죠. 그러면 밑에 37번, 37쪽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생기는 항하고 여기서 생기는 항하고 따로 계산해 주시면 되죠. 여기서 2개 중에 5개 그리고 여기서 3개 중에 4개 푸시. 요거는 오늘 이따가 배울 이항 정리라고 뒤쪽에 있는 파트랑도 좀 연결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따로 계산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유형 방정식 하고 이항 정리 들어가겠습니다.